자,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 정당방위라고 들어봤어? 그렇지. 정당방위가 뭘까? 나한테 해를 가했을 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방어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위법하게 현재성이 있어야 돼. 당장 지금 해를 당하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이력으로 보아. 저 사람 와서 항상 행패를 부리는 사람인데 또 할 것 같다는 거의 명확한 어떤 느낌, 명확한 판단, 이게 있었을 때, 즉 현재성이 필요하고 부당한 침해여야 돼. 그러니까 뭐 사실 경찰이 어떤 공권력을 집행한다거나 합법적인 공권력을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행관이 와서 딱지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부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 침해로부터 나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날 민다고 해서 칼로 이렇게 담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이제 대충 정당방위가 뭔지 알겠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미국보다는 범위가 좀 좁지. 그러니까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치, 쉽지는 않아. 그 요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이야. 왜냐면, 일단은 보통 이제 누가 시비 붙어가지고 날 딱 때려. 그러면은 보통, 오씨, 네가 날 때리잖아. 그렇지. 쌍방폭행이. 그러니까 거지. 그렇게 된다고. 거의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판례상 딱 보면 정당방위 되려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단이어야 되고 동등하거나 좀 낮고 보통은 뭐 판례마다 사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 사안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더 세게 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었을 때.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약한 수단을 찾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위해 행위를 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과거에는 정당방위에 대한 좀 판단이 조금 지금보다도 더 인정이 좀 안 되는 성향이 있었어. 과거에 더 심했어? 과거에 더 심했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1964년에 있던 사건이야. 근데 18세 여성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21세 남성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막 협박을 하고 막 키스를 하고 막 강간을 하려고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막 혀를 막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남자가 힘으로 팔을 제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방어하기가 어렵지.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럼 내가 뭔가 나의 그 성적 결정권이라든지 나의 어떤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혀가 막 들어와. 발로 막 거시기를 차야 되나? 뭐 발로 찰 수도 있겠지. 근데 발도 막 다 제압됐어. 막 이러면. 그럼 뭘로 해요? 박치기를 해야 되나? 사실 그럼 박치기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혀가 들어오니까 혀를 깨물어서 혀를 조금 자른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 정당방위가 아닐까. 이건 정당방위 해줘. 그 정당방위가 맞는 것 같지만 그때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야. 이 사건을 보면은 좀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근데 당시에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때는 좀 성적 결정권, 지금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행위는 내가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때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의 정조, 여성의 순결, 뭐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한 약간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 1980년대에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여자 한 명이 이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남자 두 명이 여자를 힘으로 끌고 가서 골목길 으슥한 곳으로 데려간 거야. 그런 다음에 막 음부를 만지고 억지로 키스를 했어.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의 혀를 절단시켰어. 또 그랬네. 똑같이. 이때는 어떤 판단이 났을까? 지금 뭔가 뉘앙스가 정당방위 인정인데? 그치. 이거 정당방위 인정됐어. 이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라고 무죄 판결을 했고 그 내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안의 폐쇄성과 긴급성,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고립된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없다. 왜냐면 두 명이서 잡았으면 뭐 솔직히 뭐 발도 잡고 손도 잡고 다 잡혔겠지. 힘이 없겠지.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혀 깨물기밖에 없지 않겠어?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뭐 완전히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봤자 타격이 없을 거고 떨어져 있어야 박치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신체적 우위. 남자 한 명만 해도 신체적 우위가 있다고 할 텐데 두 명이서 있었고 그리고 공격의 지속성.
이게 그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성범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막 더듬고 막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방위도 아니고 적절한 수단의 방어행위, 정당방위였다고 판단을 한 거야. 사실 이 사안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무렵부터 이제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의 어떤 정당방위 개념이 좀 더 생겼고 성범죄에 있어서의 인식도 좀 바뀌었어. 과거에는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혀도 이게 거절 의사가 진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했어. 예를 들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막 바지를 막 남자가 벗기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지가 좀 고가의 바지여서 이게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엉덩이 살짝 들어줬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판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 하지 마 이러면 멈춰야 되는 상황. 의사를 딱 물어보고 그러면 멈춰야지. 거기서 이게 그냥 뭐 소위 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 이제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전반적인 상황을 보겠지만 성적 인식도 바뀌었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 법원의 판결이. 그리고 그게 시대적인 상식이나 시대적 환경이나 어떤 국민 모두 공감대가 있잖아.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대 정신을 많이 반영을 하지. 막 예전에는 오히려 성폭력 당한 여자들이 더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치. 그거 자체가 그러면 뭐 마치 막 너가 뭐 해프게 굴어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너가 평소에 조심 안 해서 그렇다든지 이게 극단적으로 나온 게 한참 과거지만 이른바 환양년 이런 문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잡혀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남자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희생돼서 남자들도 잡혀갔지만 여자들도 같이 잡혀가서 또 성적 뭐 놀이개, 성적 수단이 됐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피해자를 마치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처럼 이제 매도해서 말한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지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피해자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거나 물론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더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즉 그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고 양형사유에서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남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나를 막 때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날 보호하기 위해서 막 때렸는데 현실은 쌍방폭행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뭐지? 물음표인데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 같은 게 있나 싶은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당방위라는 게 현재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위해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상대방한테 가격을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막 폭행해 그래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업어치기를 한 다음에 팔을 뒤로 꺾었어 이러면 정당방위가 되겠지. 그렇지. 이건 내가 뭔가 지금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인데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를 곡해를 하거나 악용을 해서 너 나 지금 때렸어? 나 이제 정당방위하면서 가해를 하는 어떤 핑계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만약에 누가 폭행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제압을 했어. 제압을 했다면 이제 그건 정당방위가 될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막 덤볐어. 이거를 막으려면 사실 나도 뭔가 물건을 들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돼. 이게 실제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누가 내 오토바이 딱 키를 꽂아놨는데 오토바이를 어떤 놈이 막 도망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갑자기 막 가는 거야. 내 물건이 절취당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영화에서부터 발로 빵 차서 넘어뜨렸어. 아, 그래도 돼? 그래도 된다고 이제 답안이 나왔어. 그게 변호사 시험 문제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유사한 사례가 맨날 가게 와서 깽판을 치는 사람, 술만 먹으면 깽판을 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자마자 뭐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제압한 사례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를 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과거의 이력에 비추어 분명히 이거는 또 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면 또 그렇게 제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이 흉기를 찬 상태에서 막 상대방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포탄까지 쐈어.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막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탄을 쐈어. 그럼 그 경찰은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좀 과도한가? 이게
이런 게 있어. 이게 만약에 때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서서 때리고 있거나 뭐 어떻게 때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를 쏘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올라타서 때리고 있었고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거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체를 쏴서 즉사를 했는데 기소까지는 됐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아마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주요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겠다. 흉기를 보유하고 있다. 몸 어딘가에. 근데 그 반대의 사례도 있는 게 이제 범인이 숨어 있다가 나와. 그래서 숨 들고 나오다가 막 도망갔어. 그래서 경찰이 딱 등을 쐈는데 죽었어. 근데 이건 좀 심하지. 그치? 걔가 어떤 지금 당장 위협을 가하고 있지는 않잖아. 도망가고 있었는데. 도망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다리를 쏠 수 있어. 정도가 심했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그건 또 이제 유죄가 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게 좀 판단하는 게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돼. 그렇겠네요. 어렵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이게 정당방위 정도가 세면 과잉방위라 그래서 유죄는 맞는데 형량을 좀 낮춰줄게. 만약에 내가 막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좀 선을 넘었어. 살짝. 그러면은 과잉방위라 그래서 너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게 뭐 때렸으면 폭행에 대한 거고 찔렀으면 이제 특수상에 대한 거겠지. 근데 그렇지만 좀 낮게 처벌해 줄게.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심하게 넘었어. 예를 들어서 막 요만한 조금 튀어나온 칼날로 그냥 좀 긁었다고 해서 20cm 푹 찔렀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넌 과잉방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네가 찔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정당방위의 논리를 가지고 악용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 아직도 내 생각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런 위법한 행위들을 좀 제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 내 집에 누가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무죄가 되는 주가 많잖아. 미국은 좀 살벌한 것 같긴 해. 실제 총기가 있으니까. 총기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아마 옛날에 자기 방어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들이 되게 강했잖아. 맞아. 그럼 총기 관련해서 굉장히 그래서 총기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도 강하고. 문화적인 부분이 다르니까. 또 개척하면서 뭐 시대적으로 보면 개척하면서 사실 본인과 가족이 굉장히 외딴 곳에서 이제 맞아. 살게 됐을 때 스스로 지켜야 된다. 선제적으로 사실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맞아. 수도 있잖아. 어쨌든간 지금 아까 말한 당시 64년도에 그 사건의 어떤 가해자가 됐던 최 씨야. 그 최 씨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상대방이 중상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반면에 가해자는 특수주거 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돼서 아까 최 씨보다 더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사실 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 아니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왜 들어와 남의 집에. 강간하려고 그러고 있던 거를 뭐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뭔가 막 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사실 본인이 더 뭐 유죄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더 나쁜 사람이야. 물론 이제 형을 집행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니까 더 강력하게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은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이분이 재심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1심, 2심은 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재심 되는 걸로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드디어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최종심에서 검사 자체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고 무죄를 구형했어. 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는 원래 처벌해주세요라고 얘기해. 보통 뭐 징역 1년을 해주세요, 징역 2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무죄를 해주세요라는 아주 이례적인 구형을 한 거고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 이제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라고 자기 성찰을 했어. 그래서 무죄 구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 역시도 이에 무죄 판결을 했어. 되게 기적 같은 일이로 거의 이게 몇십 년 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61년 동안 나는 전과자로 살다가 이제 노년에 돼서야 이제 무죄로 자기 억울함을 푼 것이. 원래 대법원에서 바뀌는 확률이 거의 없다며.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